네, 안녕하십니까. 인변 박박. 자, 암호화폐 왕탈출 6회째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SNS 타임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임병철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우리 박 박사님이 여러분들 우리 무슨 깊은 블록체인, 어떤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또 오늘 또 일정이 오늘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힘 좀 주시고 또 좀 오늘도 또 국제 소식을 중심으로 깔끔한 여러분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꽃하고 여기 이렇게 예쁜 인형 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다비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세종시 여기가 위치가요. 세종시 조치원 역 옆에 보면은 다비다 우리 커피숍이 있습니다. 아주 높고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쪽에서 좀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형인데 이게 양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우리 양말 두 분하고 같이 오늘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좀 빠져서 좀 한 2주간에 걸쳐서 있었던 우리 국제 뉴스를 여러분들 생생한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를 오늘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총 4군데 국가를 좀 우리 한국을 포함한 4군데 국가를 좀 조사를 해왔는데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지중해에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나라인데요. 지중해에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5군데의 오늘 소식을 여러분들 2주 동안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들 같이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소식을 좀 전달을 해볼까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베이컨을 좋아하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베이컨을 여러분들 제가 갖고 왔는데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베이컨하고 한국 베이컨이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미국 베이컨은 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맥도날드라든가 버거킹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얇은 슬라이스 얇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것이 베이컨이고요. 한국 좀 두껍죠. 삼겹살 같이 좀 두꺼운데 미국 베이컨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한다면은 아스카 메이어입니다.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오뚜기, 샘표 뭐 이런 어떤 그런 유명한 그래서 베이컨 하면 아스카 메이어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자 하면 농심 이렇게 되듯이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스카 메이어에서 이제 드디어 아스카 메이어도 이쪽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아니고요. 자체 내에서 베이크 코인이라고 해가지고요. BACN 바코인이라고 합니다. 바코인 BACOIN 바코인 그러니까 베이컨 코인이 되겠습니다. 이 베이크 코인을 만들었다. 그게 4월 30일 날 미국 포보스지 상당히 유명하죠. 경제 전문지로서 유명한 포보스지의 4월 30일자 날짜로 이렇게 아스카 메이어가 베이컨을 코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로 6회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5회째 계속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은 좀 느낌이 올 텐데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각각의 지금 나라별로 이렇게 만드는 코인도 있지만 국가에서 만드는 국가화폐도 있지만 이제 지금 형태로서는 각각의 회사라든가 각각 개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죠. 이분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회사가 직접 거래소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베이컨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원 바코인 하나에 26개의 슬라이스 베이컨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 비트코인에 뭐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원 바코인 하나에 27개의 베이컨 슬라이스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총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슬라이스를 따지면 하나, 둘, 한 24개나 한 팩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27개, 7개, 슬라이스 베이컨이 되니까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베이컨을 많이 팔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만큼 베이컨은 더 많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베이컨이 27개 슬라이스를 살 수 있지만 이제 좀 가치가 더 올라가면 한 베이컨에 뭐 38개 어떤 38, 뭐 40, 50개 베이컨도 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는 거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이번 주 5월 9일 날 골드만삭스, 여러분 다 아시죠? 골드만삭스 투자회사. 거기에서 이제 발표한 뉴스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골드만삭스, 이건 5월 9일 CNBC, CNN이 아니라 CNBC 5월 9일 날 뉴스에 따르면은 전 골드만삭스 회장이 인터뷰에서 이제 가상화폐가 일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투자 회사고 세계의 흐름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가장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신뢰도가 있는 회사죠. 거기에 전 회장입니다. 게리 콘 전 골드만삭스 회장이 앞으로 가상화폐가 결국에는 일상화될 거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아닐 것 같다. 라고 5월 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하나 또 주의 깊게 좀 볼 것은 이건 이제 전 회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5월 3일 날 지금 현 골드만 삭스에서 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5월 3일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CNBC에서 발표를 했고, 골드만삭스, 지금 현 골드만삭스에서는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준의 골드만삭스가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할 거다. 자,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죠. 수준내라면은 이제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내로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선언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고자 트레이딩 TF팀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회장은 이제 가상화폐가 공통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상화될 거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전 회장은 비트코인은 이제 중심은 아닐 것 같다. 다른 것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 골드만삭스에서는 비트코인의 TF팀이 이미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골드만삭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IBM이라고 제가 해왔는데요. IBM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IBM이 이제 그 다이아몬드라든가 금 이런 거죠. 그런 블록체인하고 같이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라는 이제 소식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IBM 회사도, 여러분들 IBM 소프트 회사 아시죠? 상당히 유명한 이제 컴퓨터 블록체인 기술로 유명한 건데요. 그것이 이제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 같은 이렇게 주얼리 파트와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이 있어서 좀 같이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주요 소식이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정리해서 미국, 일본 또 오늘 나왔던 지중해 그다음에 독일, 대한민국 소식 5개를 알린 다음에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그럼 어떻게 지금 가상화폐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각각의 나라부터 소식을 전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일본의 이제 소식인데요. 잠깐만요. 일본이 네, 여기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그 그룹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5월 10일 날짜입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5월 10일 날짜입니다. 일본 니혼게이 신문에 따르면 아오모 화폐 콘테스트를 개최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 다음에 바로 치고 나온 것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부민을 하고 또 규제 정책도 이제 막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중에 5월 10일 날 이제 그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이버 콘테스트를 개최를 할 거다. 그래서 소양의 어떤 인재를 발굴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콘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K-팝처럼 콘테스트를 하면서 그쪽에 인재를 발굴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건 이제 암호화폐 시대의 기반,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됐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른바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한번 기축을 하겠다,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거로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똑같은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에 이제 여러분들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엔터테인먼트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만화나 이제 일본은 만화, 카툰이 상당히 유명하고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이제 오타쿠라는 것이 있다면 오타쿠 코인을 발행을 한다. 이거는 5월 10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오타쿠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걸 접촉할 수 있고, 그거로 구매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이제 좀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식이, 여기 있네요. 자, 이건 조금 이제 좀 지난 소식인데, 지지난주 소식인데, 5월 1일 날 CNN 발표입니다. 5월 1일 CNN 발표에 따르면은, 일본 DMM이라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따지면 JYP라든가 S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DMM이라면 상당히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를 거래소를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7개의 가상 통화를 거래를 하고 현물 거래를 위한 세계의 통화 거래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DMM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자 CNN 방송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이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코인을 통한 우리가 접촉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더 붙여서 엔터테인먼트이 좀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지중해 이제 아까 얘기했죠,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중해 소식인데요. 지중해 보면은 이제 성인 컨텐츠, 그냥 우리 아동 컨텐츠가 아니라 성인 컨텐츠, 우리가 아마 3회 때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3월 16일자 플레이보이가 비트코인으로 플레이보이를 볼 수 있다, 시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익명성을 선호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무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성인 컨텐츠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렇게 익명성을 선호하는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가 상당히 많이 서로 협약도 만들고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또 타이완의 두 번째 2회 때인가요? 타이완에 이렇게 비행기를 우리가 티켓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지금 활성하게 다른 분야보다도 모르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지금 이 코인이 상당히 많이 협약을 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코인 판매를 통해서 1억 1,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26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60억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고 5월 9일 현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퓨마페이, 아마 이 퓨마페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페이인데요. 여러 가지 우리 삼성페이, 한국에서 삼성페이도 있고 현대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불하는 방법, 퓨마페이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인 엔터테인먼트들한테 우리가 조달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소식은 미국, 일본, 지중해, 그다음에 독일 이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독일은 이제 간단한 건데요. 뭐냐면은 BMW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차의 이야기. 자, 이거는 제가 꼭 한번 언젠가 한번 이거
터지지 않을까라고 사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했는데 BMW 드디어 이렇게 발표가 됐네요. 물론 이제 삼성이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삼성이 하만이라고 아시죠? 하만하고 인수를 M&A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삼성이 여러분들 전자만 알고 있지만 삼성이 그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그 정의 우리 회장이 전 회장 등 상당히 자동차에 나름대로 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바가 있는데 자동차 사업을 꼭 한번 하겠다는 것이 삼성의 사실 히든카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BMW, 포드, 또 GM까지 5월 3일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죠. CNBC에 따르면은 BMW를 중심으로 해서 르노, 또 GM 이렇게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블록체인 사업입니다.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드는데 이 블록체인이 사실 모든 가상화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뛰어들었고 중고차 거래에 지금 당장은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가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신차 다 조사가 될 수 있지만 중고차는 뭐 이것이 아시아로 가는지 아프리카로 수출되는지 여러 가지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든 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BMW가 이런 것이 중고차 그 블록체인하고 같이 해서 이동 이런 것을 조사를 정확하게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결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결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유 그리고 자동차 추적 시스템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기사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동차는 아마 블록체인으로 상당히 연결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라고 겁니다. 우리나라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처럼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제 ATM 머신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스탠더드 차타드 그 은행이라고 해서요. 리플이라는 회사, 우리가 지난해 때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리플이 미국 화폐를 대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쪽에서 선언을 하죠. 자, 그 리플 회사와 같이 은행입니다. 이건 정식 시중 은행입니다. 5월 9일 날짜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측이 아프리카 특히 이제 아시아를 공략을 해서 이렇게 70여 개국에 보유한 이 차타드 은행이 리플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컨택을 해서 나름대로 체결을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협약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은행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거래까지도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이 이렇게 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리고 또 미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면 상당히 이제 유명한 은행이기 때문에 좀 눈에 띄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은 여러분들 좀 따스한 소식을 좀 이제 전해를 드릴까 싶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3회 때인가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회 때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뭐 암호화폐 하면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리플이 그 3회째요. 미국 공립학교에 수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2,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300억을 지원했다라고는 소식을 3회 때 우리 제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4회 때 설명해 드렸나요? 그때는 이더리움도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10억 달러를 난민 기구에 코인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소식은 포브 5월 1일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 그 전문지 세계 경제지표 포브즈지에 나오는 소식입니다. 요것은 여기 있네요. 자, 5월 1일 포브스지에 따르면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라고 해서 많이 유명하죠? 유니세프 우리가 뭐 TV에서도 광고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많이 좀 가고 익숙한 UN 아동기금입니다. 유니세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부금을 또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난민기구뿐만 아니라 유니세프에서도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통해서 모금을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또 소식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유니세프에서 한 겁니다. 유니세프 전체 세계 기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유니세프 오스트레일리아 극에서 이렇게 좀 주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부금을 모으게 지금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들도 이렇게 유니세프라든가 또는 난민기구라든가 미국 자체 공립학교라든가 학교 지원금에 이렇게 지금 코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대한민국을 한번 좀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왜 글로벌 소식에 왜 대한민국이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그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중심 아무래도 센터 중심은 그래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내 소식이 아니라 국제 소식으로 사실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보다도 좀 감춰진 것. 좀 이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좀 세계에 좀 낮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현대 코인. 요거 제가 2회하고 3회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그거를 첫 뉴스로 여러분들한테 특종은 아니지만 첫 뉴스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발표를 했네요. 현대코인 HDAC이라고 합니다. HDAC 이제 그 사실 여기 누구냐면 이제 현대가 3세라고 해야 되나요? 정대선 현대 BSC 사장이죠. 정대선 회장이 현대코인을 제가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라고 우리가 제가 2회 때인가 3회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제가 이게 웨딩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 알려드린 바가 있죠. 이 정대선 회장이 누구하고 가장 유명하냐면 노현정 아나운서하고 결혼해서 유명세를 탄 분이죠. 그래서 신규급에서 2,267억 원을 벌었다. 2,267억 원을 벌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2회 때 3월 21일 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네요. 5월 9일 날 날짜 발표입니다. 5월 9일 메인넷, 그러니까 메인넷이라는 것을 HDAC 메인넷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융합을 해서 건설, 중공업, 유통, 산업 특화 기능까지 추가를 해서 이렇게 블록체인과 같이 해서 이렇게 이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한 HDAC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흥미로운 뉴스고 또 이게 세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또 현대 소식이 있으면 또 삼성 소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하고 삼성 상당히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간에도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하고 삼성은 기존에 1세대, 2세대까지는 전자라든가 건설 쪽에서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3세대 까지 내려와서 3세대에서는 암호화폐에 상당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신세대라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예전에 중공업이라든가 건설 쪽의 시대부터 이제는 다른 시대로 제3세대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 소식도 전에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삼성도 러시아 가상화폐의 ASIC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HDAC이지만 삼성은 ASIC입니다. ASIC. ASIC을 수주를 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발표한 바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삼성이 이게 5월 지지난주 날짜 소식이네요. 삼성 암호화폐 채굴 수요로 1분기 수익이 전년 대비 58%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58%가 상당히 증가되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액면 분할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주식이 5만 원대에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 그런 사건 때문에 지금 상당히 법적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도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중에 암호화폐 채굴 수익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전달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현대도 이렇게 뒤지지 않아서 세계에 뒤지지 않으서라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넥슨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 넥슨 소식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넥슨, 뭐 저도 야구의 넥슨 기업도 있죠. 요거는 4월 25일자 조금 천천히 지났네요. 2주 정도 지났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트코인 거래소가 비스트템프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게임 업체 넥슨이 인수가 임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은 넥슨이 비트코인 거래소죠. 암호화폐 거래소이기도 하고 비트스탬프 게임 업체를 인수를 임박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넥슨은 코빗의 최대 지금 현재 코빗이라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죠.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3,773억 선에서 지금 인수 가격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넥슨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 준비한 나름대로 오늘 소식입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미국, 일본, 지중해,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UN, 유니세프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소식까지 오늘 전달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좀 정리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세계 소식을 각각의 소식만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식만 듣고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가장 하다 보면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일반 회사들, 일반 그 회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아스카 메이어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BMW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래소 이번 이제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비썸이라든가 시티웰이라든가 코인데스크라든가 바이낸스 같은 사람들도 코인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시중 일반 은행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웨덴 같은 경우 에크노나 또 여러분들 예전에 알았던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덴마크의 DNB, 그다음에 중국에는 인민화폐가 있고요. 한국에는 CBDC, 이거 조금 여러분들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 화폐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그 이름이 CBDC라고 합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합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해서 CBDC, 디지털 화폐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한국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것이 지금 검토 중이다. 2018년 4월 16일자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서도 지금 만들고 있고 자,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웬일인가? 이게 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기업, 은행이면 은행, 나라면 나라 또 일반 회사면 거래소까지 다 각자의 코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인이라고 각자의 화폐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화폐를 만들어서 이분 아까 얘기했듯이 베이컨 사는 것도 그 화폐를 베이컨 화폐를 만들어서 그 코인으로 사게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게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조금 느낌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정부가 주도에 대해서 달러가 미국
달러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세계 경제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제3의 화폐인 그것이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뭐 어떤 이름으로 칭하든 간에 이제 제3의 화폐의 물결로 진짜 너무 가까이 이제 아주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힘차게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따뜻한 소식으로 또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들을 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항상 이렇게 애청해 주신 우리 SNS 타임즈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